오늘 준비한 사연은 임신을 너무나 원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남편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여자는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을 선택하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구독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 저에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분은 평생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이 왜 오라고 한 거야? 글쎄 지난달에 땅 파신 것 때문에 그런가? 아버님이 땅을 파셨다는 거야? 동네 사람한테 팔았다고 하던데. 그래? 얼마에 파신 거야? 아버님 땅 많으시잖아. 나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대충 5억 정도에 파신 것 같아. 대박! 여보, 아버님이 우리한테 돈 주려고 그러시나 보다. 몰라 가봐야 알지. 괜히 집에 가서 내색하지 마. 며느리가 시댁 재산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면 어때? 그 많은 재산에서 좀 떼어주신다고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다. 매번 돈 이야기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네.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자기는 집에 장남인데 지금껏 제대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런 소리 그만하고 집에 가면 조용히 있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이나 마시지 말고. 알겠네요. 자크 채우고 있으라는 거지. 내내 분부대로 합쳐. 남편은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버님은 시골에 살고 계셔서 그렇지 땅이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았고 읍내에 건물이 있을 정도로 재력이 좋았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버님, 요새 몸은 건강하시죠? 그래, 새아가 온다고 고생했지. 차는 안 밀렸고. 네, 아버님 오늘따라 차도 없던데요. 그런데 어머님은요? 부엌에 있지. 여보, 애들 왔어. 나와봐.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왔어? 자자 서 있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님은 아들을 반기며 방으로 가자고 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어머니 생신 때 보면 되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일은 무슨, 그냥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밥 한 끼 먹으려는 거지. 에이 그런 거면 미리 말씀하시지. 그럼 집사람이 음식 만들어서 올 건데.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혼자 힘드셨겠다. 힘들긴 있는 반찬에 고기만 사왔는데? 매번 말은 그렇게 해놓고 고생만 하시면서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먹지 말고 식당 가요. 식당은 너희들끼리 있을 때 가야지. 둘째네 애가 이제 막 돌 지났잖아. 혹시나 식당 가서 뜨거운 거 만지면 큰일 날려고. 식당 한 번 간다고 뭔 일 있으려고요. 넌 뉴스도 안 보냐? 애들이 식당 가서 화상 입는다고 하던데. 하나 있는 우리 손주 귀하게 여겨야지. 별 뜻 없이 하신 아버님의 말에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남편이랑은 결혼한 지가 7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한동안 노력을 하다가 서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반해 둘째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놓은 거예요. 동서 출산 이래 아버님은 드디어 우리 집에도 고추가 태어났다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누워있는 동서에게 급하게 왔다며 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주셨어요. 시댁 어른들은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계셨고 장남이 애를 못 놓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었다가 둘째가 아들을 놓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엄마, 둘째 왔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버님은 서방님네 소리를 듣자마자 하던 말도 멈추시고는 벌떡 일어서서 손주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가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할아버지한테 와야지. 몇 달 사이에 엄청 컸네. 맞죠, 아버님? 주위에서 준민이가 엄청 잘 큰다고 말해요. 아마 아버님 닮아서 잘 크는 것 같아요. 형님은 언제 오신 거예요? 빨리 온다고 왔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준민이 챙긴다고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 동서애 챙기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재수씨 저희도 지금 왔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성민아 방으로 들어가자. 온다고 힘들었지? 힘들긴 형이 더 힘들었겠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 어여 방으로 들어가자. 아버님은 그렇게 말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뒤따라간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동안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소식을 묻다가 정작 궁금했던 땅 이야기는 나오지 않길래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이번에 땅 파셨다면서요?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아니다, 너희도 알아야지. 세아가 너 말대로 이번에 집 옆에 있는 땅을 정리했다. 엄마가 그새 이야기를 했나 보네. 네, 아버님, 어머님이 말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파신 거예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일은 없을 건데요. 땅을 판 이유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어서 말을 꺼낸 김에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서방님이랑 동서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버님은 속 시원하게 말을 못 해주시며 한동안 우물쭈물하시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다, 일단 이거부터 받아라 5천이다. 갑자기 주시는 큰 돈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하지만 뒤이어하시는 아버님의 말에 그 큰 돈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얼굴이 나도 모르게 굳어버렸어요. 사실 그게 말이다. 너한테는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번에 둘째 집 사는데 내가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어. 네? 집이요? 형 일이 그렇게 됐어. 일이 그렇게 되다니. 아버지한테 너가 부탁한 거야? 넌 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형, 그게 아니라 내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해주신다고 했어. 그래, 첫째야. 너도 알다시피 둘째 집이 좁잖아. 할애비가 되어서 손주 태어났는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이제는 농사도 다 못 짓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너가 이해를 해줘야겠다. 아버지 재산인데 제가 뭐라고 할 그게 있나요? 성민이가 부탁한 건가 싶어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도 섭섭 안 하다면 거짓말이지만 이해는 해요, 아버지. 아버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남편이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되었어요. 아버님 이의는 장남인데 그래도 상의는 하셔야죠.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아버지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아, 괜찮아. 세아가 내가 손주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 약속하마 이번에는 섭섭해도 그냥 넘어가고 너희도 애가 생기면 내 읍내 건물은 너희한테 물려주마 그러면 되겠지? 아버지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기는 아버님이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아버님 이 말은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 알았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밥이나 먹자. 여보, 저녁은 다 된 거야? 밥이야 애들 도착했을 때 이미 다 되었죠. 거실로 나가요. 그렇게 가족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온통 머릿속에서는 건물을 주신다는 말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올라왔고 뜻하지 않게 남편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끝낼 수가 있어? 뭐가? 그렇잖아. 동서한테 집을 사준다니. 어디 그게 한두 푼이야. 자그마치 5억이라고. 그럼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 그건 안 되죠. 똑같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야?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집에 장남이면서 그 말도 못하면 어떡해. 어떻게 하다니? 아버지 돈을 아버지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리고 우리한테 건물 주신다는 건 왜 쏙 빼먹고 말하는 거야? 아이고 답답아. 그게 주신다는 말이야?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한 거잖아. 우리가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넌 말을 왜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 몰라 듣기 싫고. 자기 지금부터 술이랑 담배는 애 생기기 전까지 금지야 알겠지? 적당히 해라. 갑자기 그걸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지 말라니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부터 당장 노력해야지. 하여튼 지금 당장 방으로 따라와. 시골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남편을 닥달하며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안 되던 임신이 갑자기 노력한다고 될 일은 만무했고 남편도 지쳤는지 순리대로 살자면서 시간이 갈수록 도와주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부터 배란일이라고 술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야, 그만 좀 해라 할 만큼 했잖아. 그리고 회식인데 어떡하냐? 지금 나 혼자 급한 거야? 이러다가 아버님 재산 동선회로 다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네. 내가 재산 이야기 그만하라고 했지.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으면서 큰 소리는. 말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됐고 내일 시간이나 비워, 나 병원 가려니까. 병원은 왜? 지난번에 그렇게 해놓고 또 하고 싶어. 예전에도 병원 가서 검사도 하고 배란 일도 받아오며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소식이 없는데. 넌 머릿속에 임신밖에 없어?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그리고 나 시간 안 돼. 다음에 가자, 다음에. 나 출장 잡혔어. 뭐야, 그걸 왜 이제야 이야기하는 건데? 누가 병원 갈 줄 알았나? 암튼 난 내일 안 돼. 접던지 혼자서 가던지 알아서 해. 그냥 출장 미루면 안 돼? 자기 검사도 다시 해봐야지. 지난번에 하도 유난을 떨어서 가서 검사했었잖아. 그때랑 지금이 같아?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당연히 다시 검사해야지. 모르겠고 가려면 내일 당신 혼자 갔다 와. 병원 이야기에 짜증을 계속 내고 대화도 안 되어서 결국 다음날 혼자서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병원을 온 거라 초음파로 난소의 모양이랑 혈액을 뽑아서 호르몬 검사도 다시 했어요. 나팔관도 잘 뚫려 있고 검사 결과도 좋네요. 뇌하수체 호르몬도 이만하면 좋고 나이에 비해 난소 기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왜 임신이 잘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남편분을 다시 검사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난번 검사에서는 활동량이랑 정자수가 적어서 시험관을 추천드렸었네요. 시험관이요? 네, 남편분이 평균보다 많이 안 좋았거든요. 남편분이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귓가가 멍해져 왔어요. 내 앞에서 의사 선생님은 말을 이어서 뭐라 했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혼이 빠진 채 일어서서는 병원을 나오고 말았어요. 한반쯤은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예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 시간이 안 된다며 남편은 혼자 가서 검사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검사하고 온 날에 남편은 자기는 괜찮다고 하였고 그 후로 둘 다 괜찮으니 병원보다는 자연 임신을 해보자고 설득을 했었어요. 어질어질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생각에 허탈감보다 분노가 올라왔어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혼자서 생쇼를 했으니 도저히 열이 받아서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 그때 저기요. 맞네, 지혜 누나. 여기서 뭐해요? 너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이 타이밍에 그것도 갑자기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다니. 그 남자의 정체는 임신 때문에 시작했던 볼링으로 알게 된 동생이었어요. 저 여기 자주 와요. 지금도 친구 만났다가 커피 생각나서 커피숍 가는 중이요. 누난 어디 가요?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과 지금 처한 현실 때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으니까 동생이 이 누나가 오늘 왜 이래? 얼굴은 벌겋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무슨 일은. 그럼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커피 마시러 같이 갈래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동생을 보며 절대 하면 안 되는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 이건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 지금 시간 괜찮다는 거지? 네, 완전 괜찮죠. 야, 그럼 커피보다 술이나 먹으러 가자. 지금요, 해가 아직 저렇게 떠 있는데? 왜 쉬러 간만에 낮술 먹고 싶은데? 누가 싫다고 했어요. 낮술하면 저 아닙니까? 가요, 요 앞에 괜찮은 곳 있어요. 10분 정도 거리를 걸어가서 가게로 들어갔어요. 누나 향수 뿌렸어요? 갑자기 웬 향수 안 뿌렸는데? 아닌데 좋은 향이 나는데 잠깐만. 그러면서 동생은 몸을 가까이 하면서 냄새를 맡더군요. 뭐야, 누나 살냄새네. 그거 봐, 나 향수 안 뿌렸다니까. 와, 나 살냄새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봐. 누나 일단 앉아. 진짜 대박인데.
그 동생은 평소 여자를 좋아하는 성향이라 시작부터 저를 플러팅하기 시작하더군요. 누나 어떻게 잘 지냈어요? 요새 볼링 치러도 안 나오고. 나야 뭐 잘 지냈지. 넌 여전하다. 여전하다니 나 요새 얼마나 신경 쓰는데? 이 누나 안 되겠네. 매력 발산 한번 해줘? 그래, 한번 해봐라. 그 전에 술이나 따르고.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낮이라 그런지 빨리 취하기 시작했어요. 누나가 원래 이렇게 예뻤었나? 뭐래? 결혼 안 했으면 사귀자고 할 태세네. 그러게 내가 왜 일찍 누나를 못 만난 거지? 누나 피부도 장난 아니다. 누가 보면 20대라고 하겠어. 손 한번 줘봐요. 동생의 말에 못 이기는 척을 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이거 봐봐. 손이 너무 이쁘다. 그렇게 손을 동생에게 내밀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누나 전화 온 거 아니야? 잠깐만. 아이씨, 왜 누구야? 누구긴 남편이지. 봐도 누나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자기야. 여보세요. 병원은 잘 갔다 왔어? 별말은 없고? 왜 뭐라도 듣고 왔을까봐?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너도 찔리는 게 있기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을 왜 그렇게 하냐? 같이 못 갔다고 아직 삐져있나 봐. 안 삐졌거든. 자긴 잘 도착했어. 대단한 출장을 가셨잖아. 잘 도착했지? 지금도 회의 중에 짬내서 전화한 거야? 그래, 그럼 이래. 나는 지금 친구 잠깐 만나고 있으니까. 남편과의 통화는 그렇게 대충 마무리를 했어요. 누나 어디 아파요? 웬 병원? 그냥 검사. 신경 안 써도 돼. 그건 그렇고 혹시 너 혈액형 뭐야? 나 A형. 아직도 혈액형별 성격 뭐 이런 거 믿는 거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내가 A형이랑 잘 맞나 보다. 우리 남편도 A형이거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갔어요. 너 집에 빨리 가야 돼? 나 오늘 모처기 내가 혼자 산다고 안 했나요? 그럼 오늘 나랑 늦게까지 놀 수 있겠네? 그럼 그럴까요? 그럼 우리 2차나 갈래요? 일단 나가자. 그래요, 가요. 누나 2차로 노래방이나 갈까? 그러지 말고 너네 집에서 한 잔 더 할까? 그래, 뭐 나야 좋지. 그렇게 동생 집으로 갔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그 동생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더 이상 그 동생이 필요하지 않아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고추네 고추. 여보 손이랑 입이 꼭 아들이랑 똑같지 않아요? 아가 고생 많았어. 큰일 했네. 큰일 했어. 여보 정말 사랑해. 고생 많았지? 네, 맞아요.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고 아버님은 그 이후 아이가 돌이 될 때쯤에 건물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한동안 애 키운다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고요. 하지만 그 행복도 채 2년도 가지 못했어요. 누나 오랜만이야. 왜 전화한 거야? 우리 끝났잖아. 누나만 끝나면 끝난 거야? 그럼 끝이지 뭘 기대하는 건데? 아니 나도 끝낼 생각이었는데 누가 그러더라. 누나 아기 놓고 건물 받았다고. 소름이 끼쳐왔어요. 동생이 절대 이 사실을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모르지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 헛소리 하려면 전화 끊어. 다시는 너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 누나가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나 봐. 놓았다는 그 애 누구 애인데? 누구 애긴 남편 애지. 그래 그럼 내가 남편한테 가서 검사해보라고 해도 괜찮겠네. 난감했어요. 저조차도 이 애가 남편의 애인지 그 동생의 애인지 몰랐거든요. 너 지금 원하는 게 뭔데? 알면서 되묻네. 나 이참에 가게 한번 해보려는데 돈이 부족하네. 투자 좀 해줘. 너 지금 장난치는 거야? 이게 장난 같아? 한 달 줄 테니까 5천만 들어놔. 그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 5천. 구할 수는 있었어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친정집이며 개인 대출을 이용하니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살고 싶어?
뭐가 내가 어쨌다고. 아니다, 너랑 상종한 내가 바보지 이거나 받고 사라져. 아이고 고맙습니다, 누님.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에 연락 올 때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무서워서 어디 받겠나? 새가들어 너한테 끌려다니니 다 오픈할 거니까. 너도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여기까지 해. 알겠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래, 알아들었으면 제발 좀 사려줘. 그럼 난 간다. 행복하게 잘 살아. 떠나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정말 한동안은 불안해하며 살았는데 그 동생 말대로 그 이후에는 연락 한 통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이 시간에 있으면 안 되는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해? 언제 온 거야?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보고도 몰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여보, 그러니까. 남편이 내민 서류는 유전자 시험 성적서였고 거기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오해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오해라고? 내가 누굴 만난 줄 알아? 다 들었어, 다 들었다고. 여보, 우리 진우 봐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진우 걱정은 하는가 보지. 그건 걱정할 필요도 없어.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리고 그 더러운 입으로 진우 이름 부르지 마. 진우 아직 어려서 엄마 없이는 안 돼, 여보.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이거 들고 당장 나가. 남편은 짐까지 다 싸놓고 나가라는 통에 결국 쫓겨나듯이 집을 나왔고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내가 한 일들을 듣고는 할 말이 없었는지 말없이 조용히 저를 놔두고 나가셨어요. 며칠 밤낮을 후회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한심한 딸이지만 이혼만은 막아볼 생각에 남편을 만났으나 설득하지 못하였고 내가 모르는 사실들을 듣고 오셨어요. 전혀 이 사실을 모르던 남편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듣고 오신 거예요.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이랬어요. 그 동생이 내가 준 돈으로 1년이 넘도록 잘 쓰다가 돈이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생각에 나보다는 남편을 선택하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거예요. 남편도 낯선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펼쳐놓으니 사기라고 생각하다가 확실한 게 좋겠다는 생각에 그 남자와 애를 검사할 때 자기도 같이 넣어서 검사를 하였고 친자 결과는 그 남자 앞으로 나왔던 거예요. 남편은 검사지를 보자마자 아들을 지킬 생각에 그 남자 요구대로 들어주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날 집에서 저를 기다린 거였어요.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듣는데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왜 사람은 일이 터지기 전까지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또 아들에게는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아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전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까요? 남편이랑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거는 군소리 없이 이혼을 하는 거겠죠. 어쩌겠어요. 다 제가 잘못한 일인데. 아내와의 인연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성격이 소심했던 저는 대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매일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하고는 혼자 학식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혼자서 먹는 거야? 아내가 다가와서는 갑자기 말을 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혼자네. 그럼 나 안 자도 되는 거지? 여기서 먹는다고? 왜 누구 오기로 했어? 아니 그건 아닌데 미애랑 같이 먹는 거 아니야? 뭐야, 알고 있었네? 그 시절 아내는 미애라는 친구와 매일 붙어 다니며 강의도 듣고 밥도 같이 먹었거든요. 그냥 매일 같이 있길래 물어본 거야. 야, 난 또 너 친구들한테 관심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암튼 나 옆에 앉아서 먹을게.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옆자리로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요. 다음날 그 다음날도 아내는 다가와서 같이 먹자고 하였고 어느새 주위 사람들은 저희를 커플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위에서는 커플로 봐주었지만 정작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몰랐고 저 또한 좋아한다고 고백도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친구라는 이름에 갇힐 것 같아 용기 내어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고백하는 그날 그녀 앞에 섰을 때 막상 생각해둔 말이 떠오르지 않아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고백을 할 때도 겨우 좋아한다 말을 하고는 눈을 질끈 감고 아내의 대답을 기다리며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머리를 드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을 받아주었던 아내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아내와의 만남은 그리 길게 가지 않았어요. 바로 전날까지 데이트를 하며 사랑한다 말해주었던 아내가 돌연 연락을 끊어버리더니 학교도 그만두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헤어졌던 그녀가 갑자기 8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우연이요. 그날은 회사를 마치고 운동을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여자 2명이 다가오는 거예요. 맞다니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 가서 인사해봐. 야, 아니면 어떡하려고 쪽 다 깔 일 있냐? 아니면 그냥 한 잔 먹자고 해. 스타일 좋네? 낯선 여자 2명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왠지 겁이 덜컥 나서 빨리 지나가려고 할 때 그 중에 여자 1명이 다가와서는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혹시 수찬이 아닌가요? 네? 땡땡 대학교 땡땡과 다닌 수찬이 맞지? 네, 맞기는 한데 누구신지. 느닷없이 나온 학교 이름에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변해버렸어요. 맞네, 수찬이. 야, 내가 수찬이 맞다고 했잖아. 너도 빨리 와서 인사해. 진짜? 야, 수찬아, 나 미진이. 기억 안 나? 미진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기억이 났어요. 지금도 혼자 있을 때면 생각나던 미진이. 웃으며 다가온 미진이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밤이라서 그런 건지 아님 세월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순수하게 보였던 미진이가 아니라 옷도 그렇고 말투도 변해서는 왠지 싼티가 잔뜩 흐르고 있었어요. 미진이? 진짜 미진이야? 그럼 넌 설마 미애? 야, 너희는 지겹지도 않아? 아직도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고 지나가다가 스쳐도 모르겠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뭐야, 나도 기억나? 옛날에 너희 둘이 사귈 때 장난 아니었는데 나 완전 영화 찍는 줄. 뭐 그때야 그러고 싶었으니까. 넌 옛날 일을 왜 말하고 그래? 수찬이 당황스럽겠다. 뭐 어때? 옛날 일인데. 너희는 어디 가는 길이야? 우리? 지금 술 먹으러 가는 길인데 괜찮으면 너도 갈래? 약속이 없기는 한데 괜히 방해하는 거 아니야? 방에는 여자들이 뭔 재미로 마셔? 가자, 남자 1명은 있어야 분위기가 나지. 그래, 그럼 그러자. 그러면서 미진이가 다가와서는 팔짱을 끼는 거예요. 갑작스런 미진이의 행동에 놀랐는데 더욱 놀랬던 건 대학 시절 미진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너 이자카야 좋아해. 미진이랑 거기 가기로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 그럼 거기로 가자. 그렇게 미진이와 팔짱을 낀 채 술집으로 출발하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미진이가 뭔가 기억난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팔짱을 풀고는 엄청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드는 거예요. 수찬아, 너 운동하고 왔다면서? 그건 왜? 그럼 인간적으로 한번 들어줘라. 혼자 낑낑대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미애의 말에 무안해서 미진이에게 가서는 여행 가방을 달라고 했어요. 둘이서 여행이라도 갔다 왔나 봐. 여행? 미진아, 여행이래. 대박. 넌 사람 놀리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일단 가자. 가서 이야기해줄게. 미애는 그렇게 말하고는 미진이와 함께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고 전 여행 가방을 들고는 뒤를 따라갔어요. 가게에 들어가서는 배도 고프고 오랜만에 대학 시절 이야기에 푹 빠져서는 술이 절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을 때 미진이가 내 옆으로 와서 앉더니 예전 그랬던 것처럼 다시 연인 마냥 행동하기 시작했고 미애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잘 어울린다고 다시 만나라고 부추겼어요. 그러다가 미진이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미애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미진이를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 먼저 간다. 둘이 재미있게 놀아. 가다니? 어딜? 미진이는? 미진이는 너가 알아서 해. 둘이서 꽁냥거리는데 더 있어봤자 뭐하냐? 오늘 잘해봐. 알겠지?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쭈 그래도 신경은 써주네. 화나서 가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미진이가 알면 당황할 테니까 잘 달래주고. 그냥 있으면 되잖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미애가 깔깔거리며 웃더니 너 오늘 잘 되면 능력 있는 남자나 한 명 소개시켜줘. 야, 그리고 오늘 미진이 잘 곳 없다. 알아서 잘 챙겨. 그게 무슨 말이야? 정 궁금하면 미진이한테 물어보던지. 나 간다. 그렇게 미애는 가게를 나가버렸고 잠시 후 미진이가 돌아와서 미애를 찾기 시작했어요. 미애는? 그게 내가 가라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간다고 하고는 갔어. 진짜 내가 가라고 한 거 아니야. 미애가 그냥 갔다는 사실에 미진이가 엄청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있는 거 불편하지? 우리 그냥 나갈까? 그게 아니라 아 짜증나. 미애는 왜 간 거야? 갈 곳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야, 맥주 좀 시켜주라. 한 잔 말아 먹게. 지금도 많이 먹었는데 또 먹어. 네가 나라도 오늘 맨정신에 못 있을 거야. 길바닥에 나 앉은 친구를 버리고 가지를 않나? 잠깐만 길바닥에 나앉다니? 넌 잘 모르겠구나. 나처럼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도 없을 거야. 부모란 사람은 나를 돈으로만 보고. 정말 살기 힘들다. 그 말을 하고는 미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한참을 울다가 진정이 되길래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았고 미진이는 가슴속 응어리들을 쏟아내듯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미진이 말을 듣는데 그녀가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 때 미진이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격리과장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금액도 한두 푼이 아닌 자그만치 12억. 하루아침에 그 큰 돈이 사라져버려서 월말 결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여기저기 빌리기도 하고 집도 담보로 잡았는데 돌아오는 결제 금액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 일이 집에 일어난지도 모르고 대학을 다니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빚쟁이가 미진이한테 연락이 왔고 깜짝 놀라서 알아봤더니 그때는 이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고 했어요. 불행 중 다행은 아버지의 빚이 자기에게 넘어오지 않아서 근근히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몇 년은 어찌어찌해서 살 수 있었는데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그 후에 폐인이 되어서 돈이 떨어지면 미진이를 찾아왔고 돈을 주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통에 올 때마다 수중에 있는 돈을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더니 심지어 얼마 전에는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뺏어 가져가 버렸는데 집주인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시간을 벌다가 결국 오늘 쫓겨났다고 했어요. 야, 천천히 마셔. 나 말리지 마. 오늘 끝까지 먹을 거야. 너 지금 취했거든? 뭘 취해. 술잔 비웠다. 술이나 따라줘. 그만 마시라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더니 1시간쯤 지났을 때에는 인사불성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미진이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모텔에 놔두고 오기도 그렇고 길바닥에 재울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미진이를 데리고 와서는 침대에 눕혔어요. 침대에 잠들어 있는 그녀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너무나 불쌍하고 연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일 내가 그때 옆에 있었다면 힘이 되어 줬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쳐다보다가 나도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방에서 나가려는데 언제 깼는지 나가려는 저를 미진이가 잡는 거예요. 가지마. 나랑 같이 있자. 그녀의 그 한마디에 예전 원망스러웠던 모든 감정이 무너졌고
아침이 올 때까지 미진이랑 같이 한 침대에 있게 되었어요. 그녀와 함께 같이 눈을 떴을 때 후회보다는 사랑했던 그녀가 다시 저에게 온 거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그날부터 미진이와는 연인이 되었고 갈 곳이 없었던 미진이랑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개월 후에 미진이가 임신을 해버렸고 저희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그런지 정말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였어요.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우울하다면서 수시로 갓난아이를 놔둔 채 술을 먹으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에게 모유를 줘야 할 엄마가 술이라니. 처음에는 오죽 힘들면 그러겠나 싶어서 참았어요. 저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행동들을 멈추지 않았고 심할 때는 일주일에 5번도 나간 적이 있었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뭐가 소리가 나와? 너 지금 또 나가려고 옷 갈아입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낮에 운동을 다니던지 다른 걸로 풀 것도 많잖아. 넌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 몰라, 짜증나. 애들을 보던지 놔두던지 알아서 하고 나 나갈 거니까. 애 운다고 전화하지 마. 사람 미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아내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가면 새벽이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어요. 아내의 그런 모습에 너무 힘이 들어서 친구나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하면 산후 우울증이면 그럴 수 있다고 모든 걸 이해해주라는 말들을 했어요. 정말 싸우기가 싫어서 참았고 태어난 아기를 위해 무조건 꾹 참고 견뎠어요. 언젠가는 아내가 변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지 않았어요. 아내와 전서로 마주쳐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가 일쑤였고 부부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부부관계도 그게 뭔가 싶을 정도로 오랜 기간 가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혼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쯤 하루아침에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좋아하던 술을 먹으러 가지 않았고 심지어 분위기를 잡으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했지? 뭘? 그거 있잖아. 내가 아무리 무심했어도 무슨 말인지 알면서 이럴 거야? 뭘 잘못 먹은 거야? 안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왜 그래? 그래서 싫어? 누가 싫다고 했어? 그냥 놀라서 그렇지. 그럼 나 씻고 나올게. 알았어. 난 아들 재워야겠다. 웬일로 아내가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며 아들을 재우고 나서는 몇 년 만에 부부로서 시간을 보냈어요. 뭐 가끔 안 하던 행동을 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보였던 아내의 모습은 다음날 그 다음날도 계속되더니 열흘이 넘도록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드디어 기다리던 변화가 온 것 같아 너무나 기뻤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지옥 같던 퇴근 시간이 나도 모르게 기다려지고 집으로 갈 때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놀랐을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아내의 변화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변화가 우리 가정에 큰 기쁨도 안겨다 주었어요. 여보, 나 할 말 있는데. 무슨 말? 요새 자기 하는 거 보면 어떤 말도 들어줄 자신 있어? 어떤 말이든 해봐. 혹시 오랜만에 밖에 술 한잔 하러 가고 싶은 거야? 그런 거면 난 상관없으니까 오랜만에 놀고 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임신이래. 아내의 생각지도 못한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부둥켜 안고는 바보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날 잠든 아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예전 우연히 다시 만난 그날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이고 다시 한번 맹세를 했어요. 아내와 아들 그리고 태어날 둘째까지 내가 지켜주겠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는데 이 행복이 전화 한 통으로 깨어질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하루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오랜만이네. 저장된 번호가 아니라 처음 본 번호였고 다짜고짜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하는데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번호를 저장해놓은 게 없네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야, 나 미애야. 나 때문에 미진이랑 잘 되었으면서 목소리도 몰라보냐? 미애? 아, 미애. 오랜만이네. 웬일로 전화했어?
뭐 그냥 지나가다가 회사가 이 근처라고 한 것 같아서. 땡땡 빌딩이 너희 사무실 아니야? 맞아,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미진이한테 들었어. 나 1층인데 얼굴 볼 수 있어? 지금 밑에 있다는 거야? 야, 그럼 잠깐만 기다려. 나 지금 퇴근하거든. 금방 내려갈게. 그럼 나 로비에 있을게. 내려오면 전화 줘. 아내와 우연히 만났을 때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자리를 비켜주었던 미애가 회사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로비로 달려갔더니 손을 흔들면서 저를 반겨주었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잘 있었어? 나야 그냥 저냥 지냈지. 미진이는 잘 있어. 미진이? 너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둘이 베프잖아. 뭐 그렇지. 야, 오랜만에 봤으면 술 한 잔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술? 그래, 한 잔 먹자. 그때 자리 비켜준 값 안 줄 거야? 그럼 잠깐만 미진이한테 늦는다고 전화부터 하고. 아니다, 미진이도 부를까? 아님 우리 집 가서 한 잔 먹을래? 너희 집? 아니, 그냥 요 앞에 내가 알고 있는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자. 뭐 알겠어. 그럼 나 미진이한테 전화만 하고. 야, 잠깐만. 미애는 급하게 손을 뻗더니 휴대폰을 낚아채는 거예요. 뭐야? 아니, 혹시나 둘이 먹는다고 하면 미진이가 오해할 수 있잖아. 그냥 다른 사람이랑 술 먹고 간다고 하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건 그럴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하자, 응? 나 괜히 오해받기 싫어서 그래. 옆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과 애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니까 미애는 진지한 얼굴을 하더니 사실 고민이 있다고 상담을 하고 싶다며 미진이에게 비밀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미애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아내한테 회사 사람과 약속이 생겼다고 거짓말하고는 미애가 알고 있다는 가게로 향했어요. 여기 전보룸이야? 맞아, 분위기 괜찮지? 분위기는 괜찮은데 넌 괜찮어? 미애가 오자고 해서 오긴 왔지만 남녀 단둘이 이런 곳에서 술을 먹는 게 부담이 없는지 물어보았어요. 당연하지. 여기 좋아. 안주도 맛있고 빨리 주문이나 하자. 미애는 별거 아닌 듯이 말을 하며 안주와 술을 주문하자고 재촉했어요. 주문도 종업원이 와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모니터로 주문을 하고 술을 먹을 동안 추가 주문을 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주문을 하고 나서 안주랑 술이 들어오는데 괜히 어색했어요. 아내와 같이 만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단둘이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미애는 무슨 할 말이 그렇게나 많은지 쉼없이 제잘거리며 오늘따라 술에서 단맛이 난다고 하더니 급하게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단둘이 먹는데 혼자 먹게 할 수 없어서 덩달아 저도 빨리 먹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미애가 고민이 있다는 말이 생각나서 물어보았어요. 야, 술은 그만 먹고. 그래서 고민이 뭔데? 그게 그냥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왜 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집에 안 좋은 일이라. 그래,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미안한데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서 말하면 안 될까?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서. 난 상관없어. 얼른 갔다 와. 그렇게 미애는 화장실로 갔고 저는 할 것도 없고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뭔가가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인 쪽으로 시야를 옮겨보니 거기에는 미애 가방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못 봤나 생각을 하고 고개를 돌리려고 조금 움직였는데 또다시 반짝거리는 걸 볼 수 있었고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 미애 가방에 작은 구멍 같은 게 뚫려져 있고 유리 같은 게 보였어요. 궁금한 나머지 실내인 걸 알지만 가방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길쭉한 모양의 작은 카메라가 들어있었어요. 카메라? 카메라가 왜 여기 있지? 구멍은 왜 뚫려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잠시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고 저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어요. 많이 기다렸어? 뭐라고? 많이 기다렸냐고. 아니다, 술이나 더 먹자. 그래. 야, 옆방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지 않아? 너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나 너 옆에 가도 되지?
미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술잔이랑 수저를 들고 옆으로 왔고 그때까지도 미애가 왜 이걸 찍고 있는지 생각하느라 바빴어요. 너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미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지? 아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줄게. 앞부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서 그냥 물었는데 갑자기 미애가 입술을 가져가더니 안겨오는 거예요. 야, 이 X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애의 알 수 없는 행동과 이걸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는 생각이 합쳐지면서 분노가 올라왔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미애 가방을 들고 와서 테이블에 쏟아 부었고 가방에서 카메라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이 XX야, 내가 이거 찍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이거 찍어서 뭐 하려고 뭐라도 뜯어 먹을 게 있나 싶어서 이러는 거야. 수찬아, 그게 미안해. 미애는 그러면서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뭘 잘했다고 울어? 나도 이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복수가 하고 싶었다고. 미진이 그 XX만 아니었어도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겠어. 나도 피해자라고. 미진이? 여기서 미진이가 왜 나와? 아내 때문이라니. 그리고 복수는 왜 나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미애는 울먹거리며 이유에 대해 말을 하는데 도저히 믿기 힘든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미진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대방은 자신의 남편이라고. 미진이와 남편에게 자신이 겪었던 비통함을 되돌려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사실 아내가 변하기 전 어렴풋이 이상하다고는 느끼고 있었어요. 술을 먹고 돌아온 아내의 몸에서 한 번씩 술 냄새가 아닌 싸구려 샴푸 냄새 같은 게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랑 있을 때 휴대폰이 울리면 긴장하는 아내의 모습도 본 적이 있었고요. 애써 부정하며 그럴 일 없다는 생각으로 넘겼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게 지금 무슨 헛소리야? 그런 소리로 무마하려고 하지 마. 너한테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전부 사실이야. 앞으로 그런 말 하려면 연락도 하지 말고 나타나지도 말겠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게 괴로워서 미애를 남겨두고는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밖으로 나와서 그럴 일 없다고. 지금 난 미애한테 속은 거라 되뇌이며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데 미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못 믿겠으면 지금 우리 집으로 가봐. 비밀번호랑 주소 남긴다. 남편 몰래 CCTV 설치했는데 지금 둘이 우리 집에 있어. 너 만날 때 친정에서 자고 온다고 했더니 둘이 같이 있네.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세상이 왜 이렇게 잔인한지. 머릿속에서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을 생각하라고. 하지만 어느새 전 미애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미애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니 잠금 장치가 스르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아내와 미애 남편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둘만의 소리가. 신발을 벗을 생각도 못한 채 이끌리듯이 안방으로 갔고 손을 뻗어 판도라 상자를 열었는데 그들은 내가 온지도 몰랐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퍼부었어요. 그제야 그 둘은 내가 온 걸 보고 혼비백산 하더군요. 그것도 잠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미애 남편은 여기가 어딘데 들어왔냐며 소리를 질렀고 아내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지 그 남자 편을 들며 감싸 돌았어요. 넌 뱃속에 있는 둘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와? 얼른 나가 집에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뭐야 말 안 한 거야? 너도 대단하다 대단해. 조용히 해, 하지 마.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서. 혹시 너 그냥 놓을 생각이었던 거야? 내가 담으려고 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양반 눈치 더럽게 없네. 설마 당신 애라고 생각한 거야?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던 모든 희망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변한 게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를 속이려고 그렇게 행동한 거였다니. 더 이상 아내를 붙잡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뒤돌아서는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열고 아들 방으로 갔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천사처럼 자고 있는 아들이. 앞으로 못난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일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아들 손을 잡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옆에 있었고 언제 깨서는 내 마음을 아는 건지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아들이 놀랄까봐 눈물을 억지로 참았어요. 하지만 아들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이런 천사 같은 아들을 아내는 보고 싶지도 않은지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네요. 결국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건 맞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한번 설득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내를 사랑하거나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답답한 마음에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소문이라도 나서 나중에 아들이 커서 엄마가 한 행동을 알게 될까 겁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아들을 위해 한 번 더 참아야 할까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기야, 뭐해? 뭐 하긴 TV 보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우리 크니까 TV 그만 보고 오랜만에 방에 일찍 들어갈래? 방에? 우리 요새 좀 그랬잖아. 오랜만이기도 하고. 자기 화 풀린 거야? 뭐야, 얼른 들어가자. 근래에 너무 싸운 것 같아 내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갔고 정말 오랜만에 부부로서 시간을 나누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남편의 입에서 다른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야.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시간이 멈춘 듯이 정적이 흘렀고 지금 일어난 일이 이해가 되자마자 전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지혜? 미친 거야. 여기서 지혜가 왜 나와? 아니, 여보, 그게 아니 있잖아.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불켜라고. 지혜라는 이름. 둘만의 시간 중에 다른 여자. 그것도 친구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다니. 결혼하고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이런 일로 부딪힌 적 없던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시작되게 된 건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했던 남편이 낮에 사색이 되어 집에 들어오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시간에 집에는 웬일이야? 여보, 나 어떡하지? 민수가. 민수라는 친구. 형제가 없는 남편에게는 친구이기 전에 마치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연애하던 시절부터 자주 같이 만나며 시간을 보냈었고 일이 있어서 민수 씨가 못 나오는 날에는 시간을 맞추어서 볼 정도로 남편은 친구를 챙겼어요. 민수 씨가 애인이 생기고 나서는 4명이서 같이 캠핑도 가고 더블 데이트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관계를 이어갔고 우리가 결혼한 해에 민수 씨도 결혼식을 올렸어요. 민수 씨의 아내 지혜는 나이도 나랑 동갑이라 결혼 전 소개받은 그날에 바로 친구가 되었어요. 집도 가까이 살아서 남편과 싸우기라도 한 날이면 자기 일처럼 화도 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일 마냥 걱정을 해주면서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만큼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너무나 큰 존재였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민수 씨가 세상을 떠나다니 남편에게 소식을 듣자마자 지혜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지혜는 지금 괜찮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자세한 건 못 들었어. 여보, 어서 옷 갈아입어. 우리라도 빨리 가봐야지. 지혜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라고.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지혜는 부모님도 먼저 돌아가시고 정말 민수 오빠만을 의지하며 살아왔거든요. 급한 마음에 방으로 달려가서는 옷을 빠르게 갈아입고 지혜가 있는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슬픔에 빠져있을 지혜를 생각하며 장례식장에 들어갔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가라고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시댁어른으로 보이는 남자가
지혜 보고 나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왜 이러냐니? 너가 양심이란 게 있는 거야. 민수 씨가 죽은 게 왜 제 탓이에요? 몰라서 물어? 결혼 전에 분명히 너희 둘이 상극이라고 한 거 잊었어? 너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야.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가가서 중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일단 진정 좀 하세요.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라고. 지혜야, 괜찮아? 일단 여기서 나가자, 어서. 지혜를 부축하고는 밖으로 나가는데 마음이 너무나 착잡했어요.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사람에게 저렇게 매몰차게 대하다니. 괜찮아? 난 괜찮어.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당연히 와야지. 시댁 어른들은 왜 저러시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결혼 전에 궁합을 봤었는데 그때 안 좋게 나와서 반대를 했었거든. 안 그래도 겨우 버티는 사람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 그러지 마. 본인들도 오죽하시면 그러겠어. 그건 그렇고 민수 씨는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난 거야? 사고에 대해 물었더니 지혜는 다시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슬퍼하다가 말문을 열었고 사고에 대해 말해주는데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사고가 난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민수 씨가 평소에 야식도 안 먹고 술도 안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맥주를 먹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별 생각 없이 치킨을 주문했는데 민수 씨가 배달비가 아깝다면서 맥주도 사야 하니 찾으러 갔다고 했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맥주를 사고 치킨을 찾으러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덤프트럭이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아군이 겹친 게 운전기사가 바로 119라도 불렀으면 좋았을 건데 음주운전이라 그대로 달아났고 붙잡기는 했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나 이제 민수 씨 없이 어떻게 살지?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지혜는 사회생활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정말 말 그대로 남편이 전부라 생각하며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지혜씨,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없더라도 내가 아니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민수는 친구지만 저에게는 형제랑 다름없어요. 남편도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과 친구 아내에 대한 연민이 올라왔던지 울음을 터뜨리며 친구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맞아, 지혜야, 우리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알겠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부터는 셋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친구 아내가 걱정되었는지 휴가를 내서 친구의 발인까지 장례식장을 지켰고 저 또한 왔다 갔다 하면서 지혜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친구가 떠나간 후에 후유증이라고 해야 할지 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은 정말 출근하듯이 남편이랑 지혜 집을 찾아가서 식사도 챙겨주며 슬픔을 함께 나눴고 얼굴이 많이 안 좋은 날은 그 집에서 같이 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행동들이 나중에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진심으로 지혜가 다시 웃음을 되찾기만을 바랬거든요. 남편이 그러고 싶다는 말도 했고 저 또한 그런 마음이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보살펴 주었어요.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지혜는 아주 사소한 일들도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죽 힘들면 그렇겠나 싶어서 들어주었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길래 몇 번은 너무 사소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에게는 전화하는 횟수가 점점 줄더니 그런 전화를 남편에게 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남편에게 집안일까지 부탁해서 자기 집을 드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도 있고 그렇게 살아온 것도 알기에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건 과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이 지혜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연락으로 도와주던 남편이 이제는 자신이 알아서 도와줄 걸 찾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지혜 집에 남편이 가는 날이면 당연히 퇴근 시간도 늦어지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여자이다 보니 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일 가면 안 돼? 꼭 지금 나가야겠어. 지혜가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는 밤 10시가 넘었는데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안방에 형광등이 안 들어온다잖아. 무섭다고 난린데 가서 갈아줘야지. 아니, 미영이도 이상한 거 아니야? 하루만 참으면 되지 그걸 왜 자기한테 연락해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걔가 하는 지금 행동이 이상한 거 알고는 있는 거지?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재수씨가 여린 거 하루 이틀이야? 그리고 민수가 나한테 보통 친구야?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늘에서도 안심하고 쉬지. 무슨 말만 하면 민수 씨. 나 요새 자기가 내 남편이 아니라 지혜 남편인 것 같아.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적당히 하자, 적당히. 자기가 먼저 도와주자고 했잖아. 누가 이렇게까지 할 줄 알았나? 지금 민수 씨가 떠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자기도 이상한 거야. 헛소리 그만하고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친구가 떠나고 나서 지혜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가던 남편은 그렇게 잠깐만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새벽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이 몇 시야? 너무 화가 나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는 바로 거실로 나가서는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안 잤어? 몇 시냐고? 늦었으니까 내일 이야기하자. 알겠지? 나 피곤해. 뭔데 내일이야. 지금 이야기해. 지혜가 아무리 불쌍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아 몰라. 나 씻을 거야.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는 몰랐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익숙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자기 술 마셨어? 아니 그게 맞다. 형광등 바꿔주고 바로 나오려고 했는데 요새 잠을 계속 못 잔다고 같이 맥주 한 캔만 마셔 달라고 해서 진짜 한 개만 먹고 왔어. 지금 술을 얼마나 먹은 게 중요해? 여자 혼자 있는 집에서 그것도 늦은 시간에 술이 웬 말이야. 제발 드라마 좀 그만 봐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여보는 지혜 이야기만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말하더라. 그만해. 나 싸우기 싫어. 여기까지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씻으러 들어갔고 다 씻고 나와서는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본능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게 너무나 느껴졌고 착한 사람 연기를 계속하다가는 가정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혜를 찾아가서 앞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집에 있었네? 왔어? 현관문을 열어주는 지혜를 보자마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혜는 편한 복장으로 나를 맞이했는데 반바지를 입고 있는 줄 알았던 지혜를 자세히 보니까 남편의 트렁크 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우리 남편 아니야? 이거 철민 티였어? 아니, 난 집에 있길래 아직 남편께 남아있는 줄 알고 입었지. 너 올 시간 다 되어서 아무거나 입는다는 게 티였네. 설마 오해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얼른 벗어서 줄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미친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장 벗으라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지혜에게 달려들어서 남편 거를 빼앗아서는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가 갈리는 것도 참아가며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보자마자 지혜에게 가지고 온 걸 냅다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라니? 몰라서 물어? 내가 오늘 지혜 집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건 연락 안 해주나 보지. 지혜 집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왜 형광등 간 건 알아도 그걸 벗어두고 온 거는 기억이 하나도 없나 봐.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곧 죽어도 핑계가 있는 모양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은 그때부터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혜에게 연락받은 그날 집에 가서 형광등을 갈아주고 나서는 맥주를 먹었던 건 맞는데 맥주를 따다가 실수로 술을 엎질렀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당황을 하다가 술을 먹기는 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먹기에는 너무 찝찝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지혜가 그 모습을 보더니 씻고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씻는 거보다는 그냥 벗어놓고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놔두고 집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동성애 친구 집에 가서 그렇게 하고 왔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의 아내 혼자 살고 있는 집에서 그랬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은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대판 싸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거짓말을 왜 하냐고 지혜가 그렇게 소중하냐고 핏대를 세웠고 남편은 진실만 이야기했는데 왜 믿지 못하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부부싸움이 너무 격해져서 나중에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나랑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지혜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 건지. 그제야 남편은 심각한 상황을 받아들이더니 지금껏 민수가 생각나서 선을 못 지킨 거는 맞는 것 같다며 다시는 지혜 문제로 신경 쓰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떠난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훨씬 소중하다고 앞으로 지혜에게 연락을 떠나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렇게까지 남편이 말하길래 결국 못 이기는 척을 하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약속만 지켜준다면 예전 단란했던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정말 남편은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지혜 번호를 차단을 했는지 연락이 오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퇴근 시간이 되면 딴 곳으로 새는 게 아니라 집으로 바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남편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예전처럼 사랑이 넘치는 부부로 돌아가고 싶어서 쉬고 있는 남편 옆으로 가서 말을 걸었어요. 자기야, 뭐해? 뭐 하긴 TV 보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우리 크니까 TV 그만 보고 오랜만에 방에 일찍 들어갈래? 방에? 우리 요새 좀 그랬잖아. 오랜만이기도 하고. 자기 화 풀린 거야? 뭐야, 얼른 들어가자. 근래에 너무 싸운 것 같아 내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갔고 정말 오랜만에 부부로서 시간을 나누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남편의 입에서 다른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야.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시간이 멈춘 듯이 정적이 흘렀고 지금 일어난 일이 이해가 되자마자 전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지혜? 미친 거야. 여기서 지혜가 왜 나와? 아니, 여보, 그게 아니 있잖아.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불켜라고. 여보, 진짜 믿어줘야 해. 정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야. 진짜야. 정말 나도 모르게 나왔어. 너 나랑 있으면서 지혜 생각하는 거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정말 실수야. 제발 믿어줘. 믿어주기는 뭘 믿어줘. 너라는 인간 정말 답도 없다. 아예 거기 가서 살지 그래. 여보, 나 진짜 지혜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 민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그놈의 민수. 이제는 그 이름도 듣기 싫어. 너무 화가 나서 이불을 들고는 작은 방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남편과의 냉전. 한동안은 너무 분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우울해지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남편과 저는 한 집에 살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내기 시작한 지 얼마쯤 지났을 때 친구가 연락이 와서는 자기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있다고 필요하면 가지고 가라고 해서 차가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오랜만에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차 키는 나 주고 가. 차는 왜? 왜 내가 지혜라도 찾아갈까봐 겁나? 그 말이 아니잖아. 아니, 됐다. 여기 있으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차키를 소파에 올려놓더니 출근해야 한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잠깐 빌리게 된 남편의 차. 약속 시간이 다가와서 차를 타고 시동을 거는데 조수석 바닥에서 뭔가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에 얼른 바닥으로 손을 뻗어서 반짝이는 물체를 잡았는데 그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귀걸이였어요. 이게 누구 거지 내 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지혜 얼굴이 떠오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았고 지혜가 평소 즐겨 차고 다녔던 귀걸이가 생각이 났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멍하니 앞을 보는데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왔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손은 블랙박스 영상을 틀고 있었어요. 한참을 이리저리 버튼을 눌러보다가
결국 동영상 폴더를 찾아서 틀 수 있었는데 흘러나오는 영상은 차 밖만 찍혀져 있었지 차 안은 찍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뭐야 아무것도 없네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순간에 운명의 장난인지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뭐가 웃긴지 깔깔거리는 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아 웃겨 그 말 진짜야? 그래, 나도 놀랐다니까. 내가 거기서 네 이름 부를 줄 상상이나 했겠어? 그래서 좋았어? 좋다니? 아니 나보다 좋았냐고. 야, 좋았으면 네 이름 불렀겠냐? 아 뭐야? 내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걸 말이라고 지금 여기서 한번 확인해볼까? 그 뒤에 흘러나오는 소리들은 짐승들 소리밖에 없었어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지혜와 남편은 그동안 나를 속이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두고 얼마나 기만하고 웃어대었는지를요. 정말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민수 씨는 어릴 적부터 남편과 같이 자라온 형제 같은 친구였고, 지혜는 저와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 수 있다니 치가 떨려왔어요. 차에 시동을 걸어서는 약속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길로 지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달렸어요. 야, 문 열어, 문 열라고. 문 부서져 동네 시끄럽게 왜 그래? 지혜가 문을 열자마자 밀치고는 집으로 들어갔고 따져 물었어요. 블랙박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걸 봤다고 하니까 발뺌할 줄 알았던 지혜는 순순히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핑계라고 대면서 자신도 이러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냥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뒷모습에서 민수 씨가 보였다고, 나중에는 이 남자 없이는 자신의 인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인생을 남편에게서 찾다니. 이게 지금 어디서 약을 팔아? 너는 지금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너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모르겠으니까 소리는 지르지 말아줄래? 왜 남의 남자 꼬시고 나서 요거도 먹으니까 기분이 나쁜가 봐? 누가 기분 나쁘대? 우리 뽀글이 놀랄까봐 그러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이 지혜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뽀글이? 뽀글이가 뭐지? 뭐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 지혜의 행동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혜가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뒷걸음질 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주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탁자 위에 떡하니 임신 관련 책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뭐야? 뭐가? 이 책 뭐냐고. 너희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뭐냐니 거기에 적혀있네. 여자면서 그것도 몰라? 너 설마? 맞아, 나 철민 씨 애 가졌어. 벌써 12주 됐어. 병원에서 이쁜 핑크 옷으로 준비하라네. 철민 씨 닮은 이쁜 딸이면 좋을 텐데 얼굴 빨리 봤으면 좋겠다. 뻔뻔한 태도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에 놀라서는 나도 모르게 그 집을 나오고 말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집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울었다가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다가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저녁이 되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는 남편이 들어왔어요. 순간 눈이 돌더군요. 남편을 보자마자 뺨을 한 대 후려 갈겼어요. 나 몰래 지혜 만나니 좋았어? 친구 아내랑 그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니까 속이 후련해? 후련하냐고. 좋아.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민수 씨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떻게 친구면서 그럴 수 있어? 민수한테 미안한지 묻는 거야?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할걸. 내가 평생 옆에서 지켜줄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지혜 지켜주려고 임신시킨 거니? 너도 잘 된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애도 없고 지혜가 애 놓으면 너가 키워. 아무도 안 말려. 헛소리 집어치우고? 내가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안 있으면 이혼이라도 하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으니까. 하참 아주 고마워 죽겠네. 내가 너희 둘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알아서 해봐. 더 할 말 없는 거지?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보이던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결론은 애를 놓겠다고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기서 더욱 황당한 건 그 이후 지혜의 행동이었어요. 남편의 일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집안에 혼자 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기분 전환이라도 할 생각에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야? 미쳤어? 너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왜 있냐니? 나 여기로 이사 왔어. 여기 아파트 비싸더라. 남편 보험금으로도 모자라서 철민 씨가 보태줬는데 몰랐어? 우리 뽀글이 아빠 자주 보려면 여기로 와야지 내가 힘이 있어? 온몸에 힘이 다 빠지더군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요? 죄라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혜를 보살폈다는 죄밖에 없는데 그 죄 하나 때문에 남편까지 줘야 하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혜가 이사오고 난 후에는 아파트 단지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지금은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너무나 분한 마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조리 찾아보았는데 위자료를 받거나 상간녀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는 방법밖에 없더군요. 전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이대로 남편의 옆자리를 그 여자에게 내어주고 그냥 조용히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편의 말대로 아이라도 데려오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그 둘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일까요?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